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희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한자를 풀어봅시다.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불빛을 의미하는 불빛 돈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네, 얘는 당연히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가 되겠고요. 우리는 요 우측에 있는 것도 또 살펴봐야 되겠지요. 요 가운데 있는 자 있죠? 요런 자. 입구자에 아들 자자에 변형, 삐침이 있고요. 우리는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누릴 향이라 그래요. 무엇을 누리다 해서 누릴 향자. 저 사실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또 쉬우면서 이 머릿속에 팍 돌처럼 박힐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한자가 바로 이 자예요. 정말 종이가 뚫어지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누릴 향자는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안 지내는 집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모시면서 또 제사를 지내는 곳을 우리는 사당이라고 해요. 이 사당의 사당을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이 누릴 향자인데요. 우리 조상님한테 빌면서 무엇을 빌어요? 얘는 사당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입구로 뭐라뭐라, 입으로 뭐라뭐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우리 자식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돈도 잘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릴 향자. 그러니까 조상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느니라 하고 탁 쳐요. 얘가 칠복자죠. 이렇게 탁 알았다 하고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도타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타울 돈자. 그러다 보니까요. 도타와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하는 일마다 다 불처럼 일어나. 그래서 불화자가 결합이 돼서 불빛 돈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기가 막힌가요? 네, 어느 쪽으로 기가 막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머릿속에 탁 박혔어요. 사당의 모양을 본뜬 글자. 얘는 사당의 지붕이겠죠? 그래서 사당 안에서 입으로 뭐라 기도를 해.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릴 향자. 알았느니라 탁 쳐요, 조상이. 그래서 아들하고의 관계가 도타와졌어. 도타울 돈자. 하는 일마다 불처럼 일어나. 왜? 조상이 돌봐서. 그래서 불빛 돈자가 되겠고요. 이 도타울 돈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독하다라고 할 때 이 도타울 돈자를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누릴 향자, 그 다음에 도타울 돈자, 불빛 돈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한자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가져가셔야 될 거는요. 이런 자가 있죠? 우리는 이 자를 아들 자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요 자와 비슷한 자가 있어요. 이런 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얘는 마칠요. 무엇을 마치다. 마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들 자자인데 이렇게 이 자가 변형이 됐어요. 얘는 외롭다라고 하는 외로울 혈자입니다. 이 아들 자자는 양쪽에 양 부모가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삐쳤죠? 어느 한쪽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보살핌을 다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외로울 혈자. 요자, 요거는 갈고리처럼 생긴 것은 마칠 요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도타울 돈자와 이런 자가 있죠? 입구에 이렇게 해서 도타울 돈자. 이 돈자에 불화자 대신에 이렇게 해일자가 들어간 한자가 있어요. 아침 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 돈자를 가져와서 아침돈입니다. 아침돈. 또는 해는 밝죠? 그래서 밝을 돈.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불빛 돈, 아침 돈, 밝을 돈. 네, 다음으로 또 알아볼 한자는 옥문이 란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함께 알아봐요. 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이 우측에 있는 자, 얘는 가운데 이 자가 있죠? 우리는 이 자를 나무가 있어요. 가운데를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묶을소이라고 한다 그랬죠? 나무를 쌓아놓고 묶었으니까. 그런데 뒤집어진 팔, 똥똥 찍어요. 그러면 묶었던 것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풀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구분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가릴간이라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가려내면서 다 구분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대문으로. 그래서 가려내야 되는데 막았어요. 그래서 얘가 가로막을 난입니다. 가로막을 난. 막혀버렸어요. 이 앞에 옥자가 들어가면서 전체가 이제 옥으로 바뀝니다. 하여 옥문이 란 또는 구슬옥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난초할 때 요것이 빠지면서 뭐가 있죠? 요 위에 이렇게 풀초가 있죠? 이럴 때 우리 난초 할 때는 난초란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난석하게 되면 이 옥돌처럼 아름다운 돌을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검은 말 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말을 의미하는 말 맞자죠? 요 우측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아름다울 여자가 되겠습니다. 요 우측 거를 다시 또 뜯어서 파헤쳐 보면요. 요 밑에 있는 것이 이런 자죠. 이것을 이제 사슴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가 사슴녹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참 예쁘잖아요. 예쁜데 우리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한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당신의 눈동자는 사슴의 눈동자와 같아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원래는 이제 사슴의 뿔을 의미하지만 제가 눈으로 비유를 해요. 또 실제로 봐도 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의 눈하고 비슷하죠? 해서 당신의 눈은 사슴의 눈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얘가 아름다울 여자예요. 사슴처럼 눈이 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여 여기에 말맞자가 결합이 돼서 검은 말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얼마나 검고 맑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검은 말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여가 하게 되면요. 그 이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여가라고 하고요. 또 여구 하게 되면 검은 망아지를 여구라고 합니다. 네, 여가와 여구도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볼 한자는 호련을 뜻하는 호련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를 잘 부흥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룰 만한 인재를 비유할 때 우리가 호련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구슬옥자하고 관련이 있죠. 우측의 것을 우리는 차와 관련돼서 여기에 요자가 빠졌네요. 네, 책받침 변자가 빠졌습니다. 이 자는요, 요것이 이제 이따을연. 또 이제 못못을 이으다 해서 이을연. 이래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뭔가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을연, 이을연자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구슬옥자가 이 결합이 돼서 호련연 또는 구슬옥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해서 호련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인재를 비유할 때 우리는 호련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레를 의미하는 수레거자죠. 수레거나 또는 수레 차로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가는 것을 거, 즉 인력거라고 하고요.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것을 차라 그러죠. 그래서 기차, 열차, 승용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알아볼 한자는 검을 여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를 살펴보면 요 위에 자가 꼭 이로울 이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로울 이자와 요 밑에 자는요, 기장을 나타내는 기장서자의 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장은 검은 기장을 의미해요. 검은 기장. 저는 시장에서 이 노란색을 띤 기장을 봤지만 그 검은색의 기장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이 검은 기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선사시대에 이 검은 기장의 그 곡식의 알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이 검은 기장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검은 기장뿐만이 아니라 이 기장은 이 아주 이 성질 자체가 단단해 갖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기장을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한 얘는요, 그 생산을 하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대요. 뭐 4개월에서 5개월, 또 어느 지역에서는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옛날에 이 곡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장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웠겠어요. 이로울리, 이롭다. 그래서 얘가 요 이로울 이자에 약간 변형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기장이 우리에게 이롭다 해서 검을 여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해서 이 여자와 관련해서는 여명이 있겠네요. 우리 얘가 이제 앞으로 오면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응으로 바뀌죠. 여명. 예, 어두울 때 밝으며 밝아지는 우리 새벽을 갖다 여명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여명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에 알아볼 한자지요. 맑을 열자가 되겠어요. 이자는 물을 나타내죠. 물을 나타내는 삼수변이고 요 우측에 있는 거 얘는 버릴 열자예요. 무엇을 버릴 열. 근데 또 얘만 보면요, 얘는 뼈 앙상할 알이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 해서 뼈 앙상할 알. 여기에 이제 칼도자가 결합이 돼서 버릴 열, 좀 잔인한 뜻을 갖고 있죠. 이 살을 다 칼로 이렇게 떼어버리면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 그런 뜻에서 얘가 이제 버릴 열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뜻 자체가 얼마나 차가워요. 그러죠? 예, 그런 뜻에서 물숫자가 결합이 돼서 아주 맑은 물을 의미도 하고 또 찬 느낌이 있으니까 한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냉할 열. 찬 만큼 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서 이 열수, 이 열과 관련해서 열수하게 되면 굉장히 맑은 물 또는 찬물이라고 해서요.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열수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고조선 때는 이 대동강을 열수라고 했답니다. 네, 오늘 이 맑을 열자를 끝으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열수, 한강과 대동강을 저도 이번에 가져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